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박기석 교수님 조장 이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카신 매틀랩 시뮬링크를 활용해서 차량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두 개로 나뉘었는데요. 하드웨어에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는 카심을 좀 쓰게 됐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어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데에서 매틀랩 시뮬링크 그리고 매트웍스 툴박스를 주로 사용을 해서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저희만의 그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파이썬 코드화해서 적용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심을 활용한 서스펜션 성능 분석인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연구 과정에 필요한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은 선행 연구에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값을 결론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과정에서의 한계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카심을 활용한 차량 서스펜션을 테스트하고 평가 기준을 파악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카심을 활용해서 차량과 서스펜션 제어를 선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요소를 주로 고려를 했는데요. Sprung Mass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줄여서 SM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ire Deflection, Rail Space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했고요. 시뮬링크를 통해서 입력값으로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하고 매틀랩을 활용해서 결과값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서스펜션이란 간단하게 차량의 차체와 바퀴를 연결해주는 장치로서 차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주행 안정성, 차체 균형 유지,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주죠. 그리고 이 차체에 운전자나 차체에 충격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막는 요소로서 스프링, 그리고 바퀴와 서스펜션을 연결하는 서스펜션암, 스프링의 진동을 감소하는 쇼크 앱소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이 서스펜션 평가 기준으로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죠. 스프링 매스 액셀러레이션이랑 타이어 디플렉션, 레일 스페이스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했고요. 스프링 매스 액셀러레이션은 가해지는 외력의 합, 스프링 매스에 가해지는 외력의 합, 그리고 낮을수록 좋으며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고요. 타이어 디플렉션은 뭐 노면에서의 타이어의 변형 정도를 말하고 낮을수록 좋으며 주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죠. 이 세 가지 요소들도 다 카심에서 설계가 가능하고요. 레일 스페이스, 서스펜션 자체의 수직 이동 간극을 말하고 낮을수록 좋으며 차량의 정적 하중 지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테스트에 앞서서 실제 차량 재원을 가지고 카심에다 적용을 했고요. 카심에 이 적용을 해서 실제 주행 성능을 실제와 가깝게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량 재원을 설정을 했고 다음 네, 범프에서 자운스의 파형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고요. 네, 이때 최대가 피크를 위주로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카심과 시뮬링크 기반으로 액티브 서스펜션을 모델링했고 인풋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 박스에 있습니다. 인풋 값을 설정을 해서 아웃풋으로 서스펜션에 대한 그 아웃풋 값 결과를 분석을 해봤고요. 여기서 레이를 스페이스는 서스펜션의 이 상하 움직임, 그리고 자운스는 쇼크 앱소버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스프렁 매스의 Z축 위치가 타이어별로 존재하지 않고 무게 중심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운스를 레이들 스페이스와 비슷한 운동을 하는 지표로 사용을 했고요. 전륜 후륜 강성비 비교 파트에서는 전륜 서스펜션 강성과 후륜 서스펜션 강성이 따로 있는데 이 목적이 후륜 강성 계수가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륜 강성 계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략 5대 3의 강성비를 가진다고 가정을 했고요. 강성비를 비교를 해봤고, 네, 결론에서 이 세 가지 값이 모두 사인 형태의 파형으로 나타나고 범프에서 피크와 로우의 격차가 크므로 2주기 동안 피크 로우 두 가지 간극을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SMA 강성계수를 10N per 밀리미터 간격으로 10N per 밀리미터에서 200까지, 200N per 밀리미터까지 측정을 했고요. 2주기 동안 피크와 로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운스와 레이를 스페이스는 아까 언급한 대로 강성계수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를 했고요. TD는 전반적으로 강성계수가 커지면 감소하고 의도했던 값과 정반대의 값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성계수에 따른 목표값이 유사하게 나왔고요. 타이어 디플렉션과 자운스의 경우 단일 사인파이 형태. 이 타이어 마찰력의 경우 이론값과 정반대로 강성계수가 상승할 때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거는 뭐 시뮬링크에서 타이어 디플렉션과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을 했고,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SMA 타이어 디플렉션, 레일 스페이스 이 강성계수의 이 지표가 강성계수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했고, 실제 차량 서스펜션과 비교를 할 때 이 값들을 토대로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에 있어서 고려를 하고, 이때 스프링의 강성계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한계점 부분은 SMA가 상당히 불규칙한 값을 가지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함을 느꼈고요.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 주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나아지느냐에 대한 그런 데이터의 설명에 대한 뒷받침 설명이 좀 부족했고, 또 실제로 이 레이ル스페이스와 자운스의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쇼크 앱소버의 감쇄계수 변화에 따른 지표들의 분석, 그리고 서스펜션 암의 형태에 따른 분석, 스프링의 종류에 따른 분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의 첫 번째 주제와 다르게 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시나리오에 필요한 최적의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해봤고요. 네, 목차는 죄송합니다. 네, 여기 네,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목차는 1번 주제와 같고요. 서론에서 연구 목표를 소개하고 두 번째 이론을 소개하고 세 번째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 결과값 그리고 한계점과 향후 피드백을 통한 향후 연구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매틀랩과 시뮬링크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에서 쓰이는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센서 퓨전을 적용해서 인지 판단 전략을 먼저 디자인을 했고,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어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어 시스템을 모델링해서 성능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걸 목표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자작 제어 노드를 디자인해서 대회에도 참가를 해보면서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연구 목표는 특정 시나리오에 적합한,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에 주어지는 그 맵이나 그 상황을 입력을 해줘서 이때에 적합한 제어 로직을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제어 알고리즘들을 뽑아서 비교를 해봤고요. 최적의 결과를 보이는 제어기를 선정을 해서 그 제어기들을 모델링할 파이썬 코드화를 통해 그 제어 알고리즘들을 설계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제어 플랫폼을 완성을 하고 저희는 대회에서 모라이 시뮬레이터를 썼는데요. 이 모라이 시뮬레이터에 적용을 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피드백 데이터도 쌓아보면서 어, 모자란 점을 보충을 하고 향후 연구 계획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제어 전략 분석에 앞서서 먼저 인지 판단 부분에서 비전과 GPS에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기반으로 먼저 차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전처리해서 원하는 차선만을 감지를 하게끔 영상을 전처리하고요. 그리고 레인을 마킹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인을 마킹을 해서 이 차선에 대한 차선의 중앙을 유지를 하는 걸 목표로 하죠. 그 데이터를 이제 제어 파트에 넘겨주면서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지 판단 부분에 비전을 이용해서 차선을 검출하고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이 과정을 먼저 설계를 했고요. 이 부분은 1학기 때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차선 그리기 기법으로 커브 피팅을 적용을 했고요. 이 랜덤 샘플 컨센서라고 하는데 정상 분포에 속해 있는 데이터 집합으로 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랜덤으로 얻은 무작위 샘플을 가지고 데이터를 비교하는 시스템인데요. 데이터를 피팅할 때 사용하고 이 하나의 경향성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과 같죠. 경향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정을 하는데 이 점들을 여기서 보시는 이 영상 전처리 영상은 제가 뒷부분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차선 영상, 이 조감도 버드뷰에서 여기 이 영상을 확대를 했을 때 하나의 픽셀을 이 부분에 하나의 이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픽셀들의 그 경향을 이진화를 통해서 차선의 픽셀들은 밝게 나오겠죠. 그 외에는 어둡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밝은 부분의 픽셀들의 경향을 이렇게 데이터를 추정을 해서 차선을 그리는 기법을 채택을 했고요. 데이터를 피팅할 때 최소 제곱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이즈가 데이터들과 경향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면 최소 제곱법으로 피팅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랜덤 샘플 컨센서스 줄여서 랜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랜색을 사용을 해서 노이즈의 강건한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차선 인식 파트에 적용을 했습니다. 차선 그리기 기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GPS에 기반한 경로 계획인데요. GPS를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와 웨이포인트를 결정을 하고 중간에 원하는 목적지나 관심 지점으로 그 웨이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이때에 뭐 다양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같은 최단 경로를 계산해준 알고리즘이죠. 이런 경로를 사용해서 효율적인 경로를 계획을 하고
그리고 현재 위치와 조건에 따라서 경로를 실시간으로 조정해주는 부분도 추가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이제 사진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지금 점이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빨간 선으로 된 이 동그란 점이 GPS를 기반으로 따라갈 그 웨이포인트를 먼저 설정을 해준 겁니다. 먼저 디자인을, 웨이포인트를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파란색 점이 이 웨이포인트를 따라가는 그 경로를 지금 그리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GPS 기반으로 구현이 되게끔 했고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써서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과정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연구 세 번째 사진입니다. 향후 연구 방향과 조금 상통하는데 GPS나 비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라이다나 레이더 여러 가지 인지파트에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통합을 해서 시간이나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 여러 가지 목표를 충족하는 경로를 계획하는 이런 과정을 연구를 하고 앞으로도 향후로 연구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제어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앞서서 공부한 이 제어 알고리즘들과 제어 로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ID 제어인데요. 일종의 피드백 제어 알고리즘으로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측정하고 원하는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어 입력을 조절을 하죠.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고요. 비례항은 현재 상태의 오차 값에 크기에 비례한 제어 작용을 하고, 적분항은 정상 상태의 오차를 없애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미분항은 출력 값의 급격한 변화에 제동을 걸어서 오버슛을 줄이고 안정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네, 저희가 제어기 설계에 앞서서 먼저 이 PID 제어에서 쓰이는 전체 식을 가져왔고요. 이 식에서 상수 KP, KI, KD가 변수죠. 이 파라미터 세 가지 파라미터를 주로 조절을 해서 시스템 특성에 맞게 PID 제어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과 같고요. 다음은 퓨어 펄슛 알고리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횡제어 설계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사전에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경로 위에 한 점을 원호를 그리며 경로를 추종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때 뒷바퀴에서 LD 값, 여기 루커 헤드 디스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기구학과 그 전방 주시거리라고 해서 루커 헤드 디스턴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조향각을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요. 뒷바퀴에서 이 LD 값이 루커 헤드 디스턴스를 LD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LD만큼 떨어진 경로상의 타겟 포인트로 가기 위해서 스티어링 앵글을 계산하고요. 퓨어 펄슛에서는 실제 자동차 모델을 단순화해서 바이스크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중요 파라미터인 이 LD 값이 너무 크면 코너링 상황에서 컷오프가 심해지고 너무 작으면 오버슛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특성을 유념해서 테스트를 실시를 했고요. 속도에 따라서 다른 LD 값을 선정을 해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탠리 알고리즘인데요. 퓨어 펄슛과 다르게 비슷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 다른 점이 앞바퀴를 레퍼런스 포인트로 잡는다는 점인데요. 어, 크로스 트랙 에러와 헤딩 에러를 고려를 해서 제어를 하고 수식에서 이 요앵글이 헤딩 에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NPC 제어인데요. NPC 제어란 미래의 예측 구간을 설정을 해서 프로세스의 향후 출력을 예측하는 피드백 제어 알고리즘이고요.
시스템 변수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를 해서 출력을 동시에 제어하는 다변수 컨트롤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차선의 공유를 저희가 적용을 할 때는 주로 이것도 횡제어 알고리즘을 선정을 하는데 좀 후보로서 썼는데요. 차선의 공유를 미리 인지를 해서 차의 가속도, 속도, 그리고 스티어링 앵글 값을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적용하기 앞서서 이 이론식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네, 여기서 사용되는 또 이론이 비용함수라고 해서 예측오류와 휠각도 증분의 제곱합을 말하는데 식은 여기 다음과 같고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 휠 각도와 차량 위치가 제약 조건 내에 유지되도록 합니다. 네, 이 이론 선행 연구에서 수집한 이론과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종행 방향 제어를 설계를 했고요. 1번 주제와 마찬가지로 실제 차량 재원을 선정을 해서 실제에 가까운 테스트가 진행되도록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해봤습니다. 모델은 2023년 현대 아이오닉 5 모델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차량을 선정을 한 뒤에 저희가 원하는 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매스웍스에서 제공하는 로드러너라는 이 툴박스를 사용을 해서 원하는 맵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모델링을 하고 맵을 이렇게 직접 설계를 해서 원하는 그 테스트 환경을 먼저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네. 종방향 제어로 PID 제어기를 먼저 공부를 하고 목표 속도를 빠르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 종방향 제어기로 PID 제어기를 이렇게 직접 다음과 같이 블록셋을 설계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회에서의 이 상황을 고려를 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기능 시험이죠. 기능 시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시속 15km에서 시속 7km까지 코너링 상황입니다. 코너링 상황에서 감속을 하고 두 번째는 시내 주행을 고려를 해서 시속 50km에서 시속 30km까지 감속을 하게 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목표 속도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파라미터를 값을 찾는 것을 테스트 과정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PID 제어기와 함께 전달 함수를 사용해서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을 시켰고요. 포화 제한을 저기 오른쪽 사진과 같이 포화 제한을 두어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오차가 좀 있는데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실시를 했고요. 이게 한 예로서 가지고 왔는데 PID 게인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목표 이상적인 그래프 꼴이 나오지가 않죠. 이렇게 테스트를 반복을 하면서 원하는 아웃풋을 위한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P 값이 3, I 값이 0.3, D 값이 2. 좀 러프한 값이긴 한데 주행 상황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적의 원하는 그 상황에서의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냈고요. 위 사진과 같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스코프와 같이 목표에 도달하는 매끄러운 그래프를 추출해내는데 최적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매끄러운 최적의 결과값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횡제어에서 사용된 테스트를 세 가지를 진행을 한 게 이제 MPC, 퓨어 펄슈, 그리고 스탠리 메소드 세 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로드러너에서 맵을 먼저 디자인을 해서 이
드라이빙 시나리오 디자이너 앱이라는 곳에 로드를, 맵을 로드를 해왔고요,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로드를 해왔고, 두 가지 상황을 선정을 했고요. 하나는 코너링, 직각 코너링 상황과 하나는 S자 구간이 포함된 코너링 상황. 이렇게 두 가지 맵을 디자인을 해서 로드를 해왔고, 다음과 같이 GPS 기반으로 이 웨이포인트를, 파란색 점들이 웨이포인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GPS 기반 웨이포인트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지정을 했고, MPC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이렇게 추종을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예제를 좀 참고를 해서 MPC 시뮬링크 블록들을 모델링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해봤고요. 선행 연구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파라미터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컨트롤 나열을 해봤고요. 컨트롤러가 샘플 타임이라고 하면 컨트롤러가 제어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속도, 그리고 컨트롤러가 미래를 얼마나 멀리 예측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프레딕션 호라이즌, 그리고 컨트롤 호라이즌. 그 프레딕션 호라이즌으로 오는 미래의 이 예측하려는 그 스텝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제어해서 가지고 오는 그 제어 지평 스텝의 수를 말합니다. 스텝의 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간의 단계로 제어가 이동하는 횟수, 그리고 제약 조건과 이제 속도, 종방향이나 횡방향이나 스티어링 앵글에 대한 가중치, 이 파라미터들을 고려를 해서 테스트를 실시를 했고요.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네, 두 가지 상황에서 최적의 경로 추종의 파라미터들을 다음과 같이 찾아내봤고요. 샘플 타임이 0.5초일 때, 그리고 프레딕션 호라이즌이 20스텝, 20스텝일 때, 컨트롤 호라이즌이 1일 때, 이렇게 직각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로 추종이 경로 추종을 보였고, 두 번째 맵에서 샘플 타임이 0.5, 프레딕션 호라이즌이 3, 컨트롤이 2일 때 가장 이상적인 경로 추종을 나타내었습니다. 저희가 NPC를 알고리즘을 테스트는 해봤지만 어,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이론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제어 알고리즘이 서로 장단점이 있다 보니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하는 그 주행 맵에서는 이론 값보다는 조금 부족한 이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그래서 퓨어 퍼슛과 스탠리에도 좀 집중을 했는데 블록셋을 다음과 같이 이제 예제를 좀 참고를 해서 만들어 봤고요. 네. 여기서 루커헤드 디스턴스, 아까 LD라고 표현을 했죠. 이 LD 값을 조정을 하면서 시뮬레이터를 조절해서 돌려봐서 가장 웨이포인트를 잘 따라가는, 가장 잘 추종을 하는 이 그래프를 도출을 해본 결과 3m일 때, 저희가 선정한 맵에서는 3m일 때 가장 강건한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동시에 스탠리도 똑같이 적용을 해봤고요. 스탠리와 퓨어펄슛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때 저희가 설정한 특정한 기후, 외력 등을 입력을 해줘가지고 NPC 제어기, 이때의 NPC 제어기보다는 퓨어펄슛과 스탠리 메소드가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특히 퓨어펄슛을 적용을 했을 때 스탠리 메소드보다 공률이 심한 구간에서 웨이포인트와 이 실제 주행 경로의 오차가 작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두 개의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퓨어펄슛이 스탠리 메소드보다 곡선 주행 시에 조금 더 안쪽으로, 알고리즘 특성상 안쪽으로 코너링하는 경향을 이론과 부합하여 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모델링한 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 같이 퓨어 펄스 제어 알고리즘이 좀 더 강건한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결론으로 제어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정을 하고 각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성능 테스트를 실시를 했죠. 거기서 제어 알고리즘들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어, 어느 알고리즘이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고 각자 장단점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설계한 시나리오에 적합한 제어 로직으로 제어 로직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고 여기서 테스트 결과를 고려를 해서 횡방향 제어를 퓨어 펄슛을 기반으로 설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매트웍스 툴 기반으로 연구한 내용을 파이썬 코드화해서 모라이심의 향후에 적용을 했고 소프트웨어 분야 자율주행 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피드백 데이터를 좀 쌓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인지 판단 부분에서 비전 부분, 비전 기반 차선 인지 부분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적용을 했고 GPS 기반 웨이포인트 죄송합니다. 네, 카메라 기반 차선 인지 부분 이렇게 파이썬 코드화 했고요. 네, GPS 기반 웨이포인트 선정을 해서 경로 계획하는 부분 연구 내용 적용했고요. 그리고 종행 제어 부분에서 이 센서들을 적용을 해주고 그에 따른 제어 알고리즘 종행 제어 PID와 퓨어 퍼슛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파이썬 코드화해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네,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찰을 해봤는데요. MPC 제어기 설계와 적용이 이 알고리즘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고도의 좀 전문 지식과 계산 과정이 필요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실시간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어기 최적화 튜닝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툴박스를 사용해서 MPC 퓨어펄슈 스탠리 제어기를 선택을 했을 때 실제 차량 동력값과 환경 조건을 완벽하게 고려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제어 알고리즘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좀 느꼈고 앞으로 좀 더 복잡한 모델링을 통해서 어, 광범위한 테스트와 최적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과 정확도를 개선을 해보고요. 제어 알고리즘들을 다양하고 복잡한 저희가 선정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을 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제어 알고리즘과 센서 시스템들을 통합을 해서 전체적인 차량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회를 계속 참가를 해보면서 피드백 자료를 수집하고 계속 이렇게 반영을 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이고요. 네,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